안녕하십니까. KBS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은 말랑말랑 부드럽지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간이 손상되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상태가 됩니다. 간경화라도 불리는 간경변증이 그것인데요. 간경변증이란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간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거죠. 간경변증, 치료는 가능한 걸까요?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간경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인수가 부르는 장미의 미소 듣고 시작합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피워댔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우리들이 만난 지 1년도 넘었는데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마음만 졸였었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들으셨고요.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일수록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린 만큼 초기 증상이 없는 게 바로 간 질환입니다. 부드러운 간이 딱딱해질 때까지도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다는 것도 한편으론 야속합니다. 간경변증의 위험,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정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경변증 사실 발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네. 흔히 간경화로도 불리는데
간경변증이 공식 이름인 건가요? 이 간경화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환자분들 중에 간경화와 간경변증이 다른 용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간의 경화, 간이 딱딱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경화는 일반인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많이 쓰이는 말이고 사실 공식 학술적 명칭은 간경변증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요새는 일반 환자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저 정확하게 간경변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오히려 외래 때 설명드릴 때 간경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게 간인데요. 뭐 쓸데없이 침묵하지 말고 확실하게 초기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해서 한 70%,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파괴될 때까지 별다른 주관적인 증상이 없어서 조금 더 병을 더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건 어떤 계기로 보통 알게 돼서 오시나요? 임상에서 보면 가장 많은 거는요, 대부분 이제 무증상이다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간 초음파를 이제 하셔서 복부 초음파에서 간 경변증을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복수, 황달 같은 게 생겨서 오실 텐데 의외로 이제 복수나 황달의 경우에는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2주 정도 넘게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이런 게 생겨도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 으로 보통은 오시게 됩니다. 흔히 간 질환이 있을 때 간이 붓는다, 간이 커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간이 붓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 10년 전인가 간 큰 남자 유머 시리즈 한번 예.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초음파 하다 보면은 간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알코올성 간염 같은 게 먼저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간경화가 오기 전에 간에 지방이 잔뜩 침착이 되면서 정말 배 전체가 막 간으로 가득 찰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술은 안 드시더라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흔히 보통 지방간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침착되면서 간이 커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가 있으면 간이 커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간경화가 있을 때는 간이 쪼그라들면서 대부분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복수가 찬다. 밀접한 증상인가요? 네, 복수는 저희가 이제 간경변증 중에서도 초기, 예를 들어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부분 중기 이상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복수가 차면 당연히 배도 부르고, 안 그래도 작아진 간경변증 간을 배 위쪽으로 막 밀어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기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더 깊게 질문을 드려보면 보통은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신경세포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느껴지니까 아는 건데 간에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없나요? 네, 그 간에는 피막이라고 해서 간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비늘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피막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데 안쪽 간 실질 쪽에는 통증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을 조직 검사를 환자들을 한 번씩 해보면요. 간 피막에 바늘이 지나갈 때는 이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후에 오히려 간 조직을 지나갈 때는 별로 통증을 크게 호소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통증으로 힘들어지는 거는 나중에 근데 통증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이때 통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없으면 아예 통증이라는 게 없는 게 좋은데. 네네. 그래서 간경변증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요. 보통 통증은 이제 복수가 차서 이제 복압이 올라가서 어디가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복막염 같은 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경우지만 그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가 간암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통증이 좀 발현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랜 기간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제 간경변 이 초기에서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이 한 기간 보통 급성이면 우리가 며칠 뒤에 바로 이게 다 딱딱하게 굳는 건지 이 간경변은 좀 어떻게 이 병의 자연사랄까요? 이걸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있으면 이제 만성으로 간 경변증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한 10년 정도 있으면 5명 중에 1명은 간경화, 한 20년이 지나면 2명 중에 1명은 B형 간염 환자분 중에 간 경변증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요것보다는 조금 느리고요. B형 간염보다는 한 10년 정도 좀 느리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질환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C형 간염도 간 경화가 발생을 하고 한 20년 조금 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 경변증의 원인을 이미 이제 방금 얘기하셨듯이 B형하고 C형 간염을 언급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일 때 전반적인 그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 B형, C형 바이러스 감염 말고도요. 뭐 대표적으로 전 술이 떠오르는데 네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인 먼저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새 저도수 알코올이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린 나이, 그리고 여자분들까지 이제 술을 드시는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알코올에 의한 간 경변증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알코올에 의한 간 경변증이 한 10% 미만으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30%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술 말고 또 늘어나기 시작한 원인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간 경변증도 늘어납니다. 저희 이제 현대화 사회로 되면서 비만,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이 늘어가고 실제 우리나라도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서 아마 한 향후 20년 후에는 이 지방간에 의한 간 경변증이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경변증 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보통 경험상 우리나라도 한 15년, 20년 있으면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 가끔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어서 간 경변증이 생겼다고 걱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너무 삶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 때문에 간 경변증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피로감에 의해서는 간 경변증이 오지는 않아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간이 있는데요. 저도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지방간이 보통 이제 단순 지방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간경변증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간 수치도 좀 올라 있고 간이 조금 굽기 시작한다. 만성 간염 모양이 초음파에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방간 말고 지방간하고 네네. 염증이 같이 동반된 지방 간염일 때는 네네.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B형, C형 이것도 이제 알겠고, 근데 간염 바이러스 하면은 또 A형 간염은 어떨까요? A형 간염도 간 경화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간염 바이러스가 A, B, C, D, E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네. 그 양 끝에 있는 A랑 E의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고 급성으로만 이제 끝나는 급성 간염 애들입니다. 한 재작년이었나요? 저희 한번 A형 간염 엄청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A형 간염은 한번 걸리면 그때 급성 간염으로 끝나지 이게 이제 막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만성으로 진행하지는 않아서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 경변증이 환자들에게 두려움으로 자리하는 이유, 결국은 간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복수나 이런 것들로 숨지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이제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간 경변증 환자분들 실제로 임상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다른 질환들보다도 조금 더 많이들 불안해 하시나요? 실제로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이제 간경변증이 잘 조절이 안 되든지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망률도 그렇고 합병증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서요. 예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굳어진 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가 좀 절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저희가 한번 이제 굳어졌으면은 절대 다시 못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항바이러스제 약이 잘 개발이 돼서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5년이라든지 10년 이렇게 오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섬유화가 일부 좋아지는 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간경을 짰다고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약 잘 드시고 관리를 좀 잘 하면 또 예후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5년에서 10년 정도 드시는 게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네. 아니 항바이러스제도 내성이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네네. 5년에서 10년 복용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군요. 내성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나요? 항바이러스제?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쓰고 있는 비형 간염 약들은 내성이 뭐 발현된 적이 일부 약은 5년간 했을 때 0.5%고 또 다른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성이 발현된 바가 없고요. 예전 약들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도 이제 C형 간염처럼 좀 더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C형 간염은 이제 저희가 정말 완치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치료가 발전했는데 사실 B형 간염은 아직 완치까지 않고 이제 만성 관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혈액에서는 B형 간염이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cccDNA라고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일부를 사람의 간세포 안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게 남아있는 동안은 5년이고 10년이고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나아진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간경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정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경변증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간경변증의 원인으로 B형, C형, 그리고 이런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다고는 하셨고요. 그럼 이제 간염 치료를 하면 또 일부 이렇게 간경화가 또 일부 다시 좀 돌아올 수도 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 간경변 완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로 봐야 될 것인지 치료에 대한 좀 우리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가 간경변증이 있을 때 간경변증과 원인이 되는 질환을 조금 분리를 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간경변증 자체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대부분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이제 C형 간염처럼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해도 간경변증이 있던 간이 다시 정상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성 관리 개념으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늦게 알아버리게 되면 진행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원인 질환을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찾아서 거기서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미 손상된 간은 조금씩 나빠지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더 이상 막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항바이러스제나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요. 일단 그 시점에 간경변증이 더 진행하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댐 같은 걸로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처음 진단할 때 간경변증이 너무 진행한 상태에서 원인 질환 치료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도 간경변증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술로 한번 간경변증 오신 분들 경우에 금주를 해야 되는데 이 금주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계속 아무튼 술을 드시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간경변증의 개념하고 좀 이제 혼동스러운 게 염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는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의 간의 염증.
강경변은 그 염증을 기본으로 동반하는 건지 아니면 염증은 없어도 강경변일 수는 있는 건지. 왜냐하면 수치나 혈액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 걸 가지고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네. 그 간경변증이 대부분 이제 정상간에서 바로 간경변증을 가진 않고요. 만성간염이나 그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 간에 만성으로 염증이 계속 생겨서 정상간 세포가 파괴됐다가 재생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저희 피부에 왜 상처 나면은 이렇게 딱딱한 켈로이드 조직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간이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봐서는 염증에 의해서 간경변증이 이미 진행을 한 상태는 맞고요. 다만 이미 간경변증이 온 경우에는 염증은 거의 다 대부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 단계에서는 염증을 조절을 한다고 해서 간경변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혈액 수치는 좋게 나오겠네요.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원인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이 있더라도 한 20% 정도의 환자분들은 정상인과 똑같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로는 간경변증의 위중도를 정확하게 아주 100%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간경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염증이 다 사라지고 그냥 굳어진 상태면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사라졌고 그냥 딱딱하게 상처가 치유돼서 딱지가 가라앉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이 더 있는 건가요? 네. 우문이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의문에 현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굳어져 버렸으면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이 해독작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혈관도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상처 조직이 이제 한번 생겨버리게 되면은 해독작용도 잘 못하게 되고 알부민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면역글로불린이나 그런 것들도 잘 못하게 돼서 염증 그러니까 감염 이런 데도 굉장히 취약하게 돼서요. 네.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술, 비만. 그러면 비만, 지방간, 지방간염, 지방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이 경우에 그러면 비만을 조절하면 간경화의 진행도 막을 수 있나요? 술의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이미 간경화가 왔더라도 금주만 확실히 하면 간경화마저도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술을 끊는지 안 끊는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비만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다른데 이미 간경화가 오신 분들의 경우에 살을 기저지방 10% 이상 뺀다고 해서 다시 간경화가 거꾸로 가든지 그런 보고는 아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경화 가기 전에 비만이라든지 그런 대사성 질환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술을 드시는 분들, 지방 비만한 분들, 누구는 간경변으로 진행이 되고 누구는 안 진행되고 이런 요인들 변수 유전적인 걸까요? 알코올은 경험상으로는 확실히 조금 유전적인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드셨던 술의 절대적인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남자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소주 4병, 여자는 일주일에 한 2병 이상 먹으면 4명 중 1명은 간경화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3명과 간경화가 발생하지 않은 3명과 간경화가 발생한 1명 사이에 어떤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주로 얘기하면은 확실히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데 네네. 이게 맥주도 해당되는 거죠? 네, 맥주 한 350cc가 소주 한 컵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표준잔이 350cc, 소주는 한 잔 요 정도, 그래서 같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라고 이제 네네. 괜찮은 건 아니다. 네네.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예, 막걸리도 괜찮지 않습니다. 막걸리를 안심하고 드시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소주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래도 이건 술이구나 하지만 맥주하고 막걸리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안심하고 네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한 이게 간경변엔 똑같은 술이고 이것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경변증 진단을 위한 검사
진행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살피는 것도 필요한가요? 네, 과거에 뭐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거를 알았던지 아니면 평소에 술을 어느 정도 드시고 있는지 이거 필수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뭐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반 질환 여부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경변증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리포터 전수연 씨가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 여러분들 궁금증들 많이 받아오셨죠? 그렇습니다. 뭐 간경화, 간경변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이 술로 인한 거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 많으셨어요. 들어보시고 우리 교수님께 답변 구해볼게요. 간경화 없이도 간암은 발병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간경화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시면 간경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술 마시는 사람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발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좀 간이 그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이 가장 많이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 안 먹는 사람도 스트레스나 피로가 심하면 바로 간암으로 발병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피곤하거나 무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인 대부분이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조해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다수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간이 상하게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 항상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 수치를 확인해보고 GPT, GOT 수치, 간 수치. 술은 이제 2, 3일 뛰었다, 며칠 뛰었다 먹고 그래. 병원 자주 가서 체크하고 자기 관리해야지. C형 간염 있죠. 요즘 저도 생소했는데 C형 간염이 간경화로 전이되고 진행될 수 있나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중에 C형 간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 후에 간경화, 간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C형 간염이 뭔가 이것이 간을 정말 굳게 하고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나 궁금합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술로 인해서 이 간경화, 간경변이 생기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 술을 안 드시는 경우에도 뭐 스트레스나 간에 피로가 좀 쌓인다거나 뭐 원래 피로하면 간이 좀 안 좋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이 간경변, 뭐 간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랑 네.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피로하다고 해서 절대 간경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간경화가 있어서 피로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저희도 뭐 이제 그런 진단서 그런 것 중에 이제 내가 피곤해서 간이 안 좋아졌다는 진단서를 써달라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직접적 관련은 많이는 없고요. 물론 이제 고되게 굉장히 뭐 계속 밤을 새는 직업이 몇 년 정도 있다 그러면 간접적인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런 간접적 영향 때문에 바로 간경화 가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게 간경화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이게 좀 뭐 초기면은 좀 잘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줄이고 술을 줄인 대신에 그리고 또 약이 썼을 때 약이 잘 맞으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술로 만약에 생긴 간경화가 맞으면요. 네. 약을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끊어도 정말 간경화가 없어질 정도로 좋아집니다. 네. 초기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약은 우리 환자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금주 자체가 절주 안 됩니다. 금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경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때는 술을 끊어도 이미 간이 이제 회복을 조금 못하실 때가 많아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피곤하거나 이제 무리하는 그런 많은 직장인 남성분들이 이 간경화의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경화가 없는 분의 경우는 이게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간경화나 뭐 간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특별히 뭐 필요하다고 강경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피로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식사를 드시고 살이 찌시고 운동을 못하고 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그쪽은 오히려 조금 걱정일 수 있는데요. 피로감 자체 때문에 강경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 제 주변에 그 아버님이 간경변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분이 그 기억을 잘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혹시 이게 치매인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는데 간경화, 간경변이 뭐 치매로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네, 간경변이 이제 말기에 이르게 되면요, 간성 혼수라고 해서 간에 해독을 못하니까 유해 물질이 바로 뇌로 올라가서 뭐 기억을 못하시던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조금 심해지면 코마 상태로 되고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어르신들 경우에는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선망 이런 질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성 혼수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뭐 선망인지 그런 거는 진료를 받고 뭐 간별 진단을 조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예가 아주 깊으신 어르신을 제가 만나는데 술은 좀 드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간 건강을 신경을 쓰셨던 분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역시 뭐 GTP 검사, 간 수치 검사를 또 열심히 병원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술이 과하다 싶으면 한 2, 3일 정도는 자제했다가 또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을 잘 체크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고 술을 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까 저는 그분이 제 환자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환자분들 중에 술을 드시면서 이제 술은 끊기 싫으신데 검사를 하러 오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숙제는 안 했는데 왜 자꾸 숙제 검사를 하러 오시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요. 네, 이게 간이 회복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이 회복할 수 있는 횟수가 사실은 좀 정해졌거든요. 이게 무한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뭐 며칠 술 끊는 것만으로도 금방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간이 손상이 되면 그때는 술을 끊어도 안 좋아질 때가 올 거라고 제가 경고는 계속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또 어쨌든 병원을 안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서 그런 면에선 좋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술을 좀 적당히 드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형 간염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셨어요. 네. 주변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C형 간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고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C형 간염 걸리면 이게 다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C형 간염 자체는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만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이 조금 사회적 인식이 첫 번째는 잘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국가검진에서 저희가 B형 간염만 해주고 C형 간염은 현재 국가검진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린지를 모르고 아마 몇십 년째 계속 사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이제 마지막에 뭐 간경화라든지 아니면 간암이 생겼을 때 검사를 거꾸로 하다 보니까 C형 간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아시게 된 거지 아마 적어도 15년이나 20년 전부터는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직접 가서 B형 간염처럼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 뭐 의원이나 그런 데 가서 C형 간염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만 되고요. 아니면 건강검진 할 때 C형 간염 여부를 같이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 C형 간염도 필수 항목으로 지금은 넣으려고 시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6년생이신가 54년생이 아마 올해 시범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가 좀 되면 이런 일이 좀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지만 과하게 되면 굉장한 질병들을 또 생기게 하니까 주의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술은 금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소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종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경변증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경변증 진단을 위한 검사, 이게 중요할 텐데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좀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경변증 확인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보통 환자분들 중에 피 검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간경변증 환자 중에서 한 20%는 혈액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와서 이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예전엔 조직 검사를 해야만 알았는데,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간이 굳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간 섬유화 검사, 파이브로 스캔 이런 입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런 검사도 나왔고요. 만약에 초음파 검사에서 조금 간이 많이 거칠고 그다음에 간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조금 있다 싶으면 그때 따라 CT나 MRI 이런 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는 딱 한 번으로 간경변증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제 분명히 판가름 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영상 검사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분이 간경변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경변이라 딱 판단이 되면 이것도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나요? 네, 보통 저희가 차일드 개념을 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차일드 A가 우리가 보통 기능이 좋은 간경변증, 그리고 이제 B, C로 갈수록 기능이 조금 안 좋은 간경변증이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대상성 간경변증은 간의 기능이 좀 보존된 간경변증이고,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목수나 이제 황달 이런 합병증들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네요, 내용이. 네네. 네,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시점, 기준,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어떤 경우에 치료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 좀 지켜보나요? 일단 간경변증이 진단이 됐으면 그 시점부터 바로 치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원인이라면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술이 원인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바로 철저한 금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된 여러 가지 합병증, 복수라든지 황달 이런, 그리고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때는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또 각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서서 말한 그 검사 섬유화 검사나 이런 거 딱 끝나고 그냥 이제 먹는 경구용만 먹으면 마치 혈압약 드시듯이 그냥 계속 이제 복용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이런 치료의 앞으로의 어떤 진행 과정이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은 경구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대상성 간경변증이고 이분이 복수도 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알부민 주사 같은 거를 가끔은 추천을 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약 복용하면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부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알부민이 뭐죠? 네네. 알부민은 몸 안에 이제 단백질 일종인데요. 간에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 혈액이 혈관 안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바깥으로 새면서 복수라든지 아니면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경우 특히 복수를 뽑고 난 이유나 이럴 때는 알부민 주사 같은 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 좋고,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연구를 보면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알부민 주사를 놓으면 생존율까지 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형 간염이든 지나친 음주로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기는 한다. 근데 간경변증으로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좀 나왔던 얘기겠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간경변증 발생하면 완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평생 안고 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사실 생각하면 현대인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완치되는 병은 많이 없잖아요. 네. 오히려 관리만 잘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마시고 의사랑 같이 이렇게 이겨내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변증 환자에게 이제 비형 간염 치료제를 쓸 경우에 그러면 이런 거는 매일 이제 먹게 되나요? 이 하루 한 번인가요? 뭐 하루 몇 번 드시고 하는지 이런 약물의 복용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요새 약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번 먹는 경우가 많고요. 약제에 따라서 뭐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이제 그 정도 차이고요. 근데 이제 이 비형 간염에 의한 강경변증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DNA라고 비형 간염의 식비가 뭐냐면 마리수를 측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많으면은 먹는 게 좋고 뭐 아주 많지 않으면 이런 치료제를 먹지 않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과 관찰하는데 결국은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간암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오시도록 하는지 그리고 뭘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간암이 좀 특이한 게 정상간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이 간경변증이 있거나 아무튼 뭔가 손상된 간에서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보통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간암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나 아니면 CT 같은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간암 발견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까? 네, 간암은 이제 외래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발견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꼭 지켜서 하는 분들이면 간암이 발견되더라도 한 1기, 굉장히 초기 상태에서 발견돼서 완치를 대부분 다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 검사를 조금 뜨문뜨문하게 돼서 뭐 1년에 한 번 이런 정도로 한다. 그러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손을 많이 못 쓰는 상태의 간암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변의 원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라는 치료제가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만, 네. 알코올성 간경변, 그 다음에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변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요? 알코올은 금주를 계속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절대 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대사성 질환,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같은 게 더 진행하지 않도록 그런 동반 질환 관리도 지금 같이 해주게 되면은 예후가 조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이런 임상시험, 뭐 이런 소식들은 없나요? 요새 이제 저희 임상 3상이라 그러는데요. 끝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환자들한테 바로 쓸 수 있는 시판되는 거는 없고요. 아마 향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조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지방간 있는 분들이 이거 없애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네. 좀 기다려도 네네. 될까요? 네,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 우리 아마 약이 나오더라도 이 두 개는 기본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방간의 경우에는 진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 지방간이 사라집니까? 저는 사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한번 생긴 지방간이 이게 좋아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임상에서 운동이나 네. 이런 생활습관요법으로 그런 것도 네네. 궁금한데요.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정말 생활이 바뀌셔서 오시거든요. 막 한 기저질환에 몸무게 한 몇 킬로씩 빼서 오시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무게를 빼는 기준이 기저 몸무게의 7에서 10%를 빼야 이 지방간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딱 그 정도 빼면은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 경변인 상황에서 이제 간 이식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는지, 간암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고려를 하는 건지, 간암이 생겨야 간 이식의 대상이 되는 건지,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 간암 환자들이 사실 간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저 간 경변증이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간암도 크기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면은 보통 간 이식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간 경변증이 워낙 진행된 경우에도 저희가 간 이식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간 경변을 갖고 앓고 계신 분들, 그 주변의 보호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황달이나 그리고 복수나 이제 이런 것들, 특히 복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증상이 이게 더
병세가 심각하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던데요. 이게 증상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침묵의 장기지만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통증이나 아니면은 복수나 이런 것들이 심해졌을 때 이런 것들이 간경화의 어떤 진행 정도하고 비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그 합병증이 나타날수록 그리고 더 자주 나타날수록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데 상달보다는 정맥류 출혈이 조금 더 예후가 안 좋고 정맥류 출혈보다는 간송 혼수가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간송 혼수가 이제 나타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생존 기간 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복수는 그거보다는 훨씬 조금 더 한 4, 5년 정도로 좋기는 하지만 그런 복수가 없는 환자분에 비해서는 예후는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치료 중에서는 원인에 대한 치료였으면 일단 그 간경화가 발생시키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복수가 좀 안 생기게 하려면 그럼 복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굉장히 많을 때는 저희가 바늘로 복수를 이제 배액을 한 번에 4리터, 5리터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계속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뇨제라고 이 복수를 소변 쪽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체를 저염식으로 해야 이 복수 차는 속도를 어떻게든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치 한 조각을 드셔도 물에 씻어 드시도록 정말 그 정도까지 저염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복수는 그렇고요. 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제 정맥류가 생겨가지고 출혈이 되는 경우들도 이것도 이거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출혈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게 정맥류 출혈이고요. 사실 응급실에 의식 없어서 실려오셔서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이 정맥류 출혈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사망하시지 않고 괜찮을 경우에는 내시경 쪽으로 그 출혈하는 병소를 찾아서 빨리 지혈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써서 더 피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간성혼수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간성혼수는 저희가 이제 관장을 해서 그 암모니아 수치가 대부분 뇌로 올라가면서 이런 간성혼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을 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조금 낮춰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건데 결국은 혹시 간 쪽에 인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죠, 인공장기죠, 아니면 줄기세포라든가 그러니까 떨어진 간세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 이런 의학 쪽으로 이제 좀 나와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는 하고요. 저희 심장 같은 경우에는 투석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간 투석이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아닙니다. 거의 하루에 500만 원 넘게. 그래서 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공간 이런 거를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 치료에 집중하면서 더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걸 막으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주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물론 아까 식단이나 저염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게 잘 관리했을 때랑 관리하지 않았을 때랑 진행 속도는 분명히 확실하게 좀 차이를 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희가 어떤 환자분이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술을 안 끊고 계속 놔둔다 이러면 2년 사시는 걸로 돼 있고요. 술을 중단을 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10년 넘게도 잘 사시는 게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차이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변 환자분들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예방을 위한 조언 이렇게 아울러서 마무리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6개월마다 간 초음파, 복부 초음파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받는 거고요. 저희 국가적으로 이제 간경변증이나 아니면 비형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간암검진 대상자로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받으라고 종이가 날아갈 거예요. 그 건강검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변에 다른 분이 뭐 간 경변증이나 아니면 간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은 저는 사실 다른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술을 제발 줄이시고 적절한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간에 의한 간경변증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운동이나 항상 식단 관리를 어느 정도는 평소에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창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유정주 교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로 주말과 휴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로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민혜경이 부르는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의학 전문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저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